자, 헬로 월드라고 하는 게 기본으로 있으니까요. 이거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누르는 거. 이거 뭐 계속 해봤으니까 충분히 알겠죠. 자, 여기다가 버튼이라고 하는 거 하나 상단에 나중에 뭐 쓸 거든지 하여튼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를 좀 표시하고 거기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만든 마이 뷰라고 하는 걸 이제 추가를 합니다. 자, 마이 뷰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갖다 넣으면 되는데요. 우리가 해봤던 것처럼 이게 그냥 영역을 하나 잡아볼게요. 버튼 하나 갖다 넣어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영역을 잡은 다음에 자, 이 영역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텍스트로 가서 자, 원본 XML 코드를 보고 이거를 우리가 만든 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org.androidtown.mymultitouch. myview라고 하는 게 있죠. 이렇게 태그로 바꾸면 얘가 이 영역에 추가가 되겠죠. 디자인으로 가보면 자, 여기에는 렌더링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이렇게 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만든 뷰로 여기 표시가 되겠죠. 이 영역에다가 자, 그러면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한번 넣어볼까요? 백그라운드는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안드로이드 땡땡이라고 하고 자, 백그라운드라고 해서 샵 ff 여기다가 bbcc 이렇게 하면 자, 연한 파란색 여기는 렌더링이 제대로 안 되니까요. 화면 표시가 잘 안 되니까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마이 뷰라고 해서 우리가 만든 걸 그냥 레이아웃에 한번 추가를 했고요. 자, 이것도 어쨌든 뷰를 상속한 새로운 뷰잖아요. 그래서 XML 레이아웃을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고 코드상에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XML 레이아웃에다가 추가를 하면 이 XML 레이아웃에 추가한 거는 실제로 이 XML 액티비티 main.xml이라고 하는 레이아웃이 인플레이션 되면서 화면에 보이게 되겠죠. 자, 이걸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자, 실행을 해보는데 제가 지금은 실제 단말기를 연결했어요. 여러분이 멀티터치라고 하는 거는 에뮬레이터에서 하기 힘들겠죠. 자, 마우스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손가락 하나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단말로 연결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 단말 이거는 G3가 되겠네요. 자, OK 눌러서 실제 단말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제 단말 제가 여기 실제 단말의 화면입니다. 지금 현재. 자, 그리고 이 G3 단말인데요. 자, 실제 단말로 했더니 아까 뭐예요? 여기 영역이 my view라고 하는 영역이 되죠. 그리고 자, 어떻게 돼? my view라고 하는 게 이 XML 레이아웃에 추가가 되면 my view에 두 개의 생성자 우리가 추가한 두 개의 생성자 중에서 두 번째 생성자가 호출되는 거죠. 이 XML 레이아웃에 있는 그 myview라고 하는 태그가 어떻게 돼요? new myview라고 해서 실제 myview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지는 게 인플레이션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때 얘가 호출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모리에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화면에 이런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자, 로그로 우리가 상황을 보려고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돼요? 버블스라고 이렇게 돼 있는 데서 자,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edit filter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 데 가서 자, 우리가 by log 태그 뭐로 했었어요? my view로 했었죠? 자, my view라고 하는 걸로 태그를 넣어주고요. 자, 패키지 네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OK를 누르면 이제부터는 자, 그렇게 되나요? 이제부터는 뭐 필요한 로그가 여기 보이게 되겠죠. 자, 여기다가 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게 실제 단말이니까 제가 한 손가락으로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한 손가락 터치하면 에러가 나네요. 오, 에러가 왜 났을까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러가 났을 때는 이 버블스가 아니라 에러라고 하는 걸로 가고 전체 이렇게 가서 보면 되겠죠. 자, 에러 메시지가 뭔지 한번 가서 볼까요? 자, 에러 메시지가 여기 쭉 떨어져 있고요. 에러 메시지는 여기 아래쪽 at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래쪽부터 쭉 올려 봅니다. 그래서 자, 여기 갔더니 아하, 우리가 아까 자, 포인터 카운트라고 하는 게 터치했을 때의 값인데 그게 상관없이 우리가 get x, get y를 계속 사용을 했었죠. 그죠? 한 손가락인 경우에는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서 온터치 이벤트 우리가 손가락을 갖다 댔으니까 아까 우리가 일단 넣어보자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벤트라고 하는 객체에서 get 포인터 카운트가 1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1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0만 호출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면서 아예 죽어버리네. 조심해야 되겠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있는 요 4개의 변수를 이 위로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선언을 이 위에서 해버리고
자 여기 current x1이라고 하는 거 여기 선언을 하고 current y1 여기 선언을 하고 x2 여기 선언을 하고 y2 여기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변수는 위에 선언을 했고요. 여기 앞에 있는 타입은 그러면 바꿔줘야 저 변수를 사용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요거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손가락은 뭐 기본으로 있을 거고, 만약에 자 포인터 카운트라고 하는 게 1보다 큰 경우, 저는 두 번째 손가락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손가락이든 세 번째 손가락이든 값이 한 손가락보다는 많다라고 넘어오면 그때 두 번째 손가락의 좌표 값을 뽑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 로그를 찍을 때는 뭐 여기 current x2와 y2에 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도 상관없이 찍히니까 상관이 없겠죠.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실행을 해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면은 되겠죠. 자, 실제 단말로 다시 실행을 하고요. 자, 요 영역에 터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터치를 하기 전에 이걸 false 바꾸고,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단말로 가서 한 손가락 먼저 터치를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로고가 계속 찍히죠? 손가락이 눌렸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움직였습니다, 떼졌습니다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손가락의 좌표는 계속 0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거를, 자, 어떻게 할까요? 이제 두 번째 손가락까지 두 손가락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손가락 됐습니다. 자, 두 손가락 됐고요. 자, 두 손가락 된 상태로 밑에 가보니까, 아하, 첫 번째 손가락의 XY, 두 번째 손가락의 XY가 다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포인터 카운트는 2라고 나오죠. 자, 이게 멀티 터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터치 이벤트를 처리할 때 넘어오는 값을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기본적으로 잘 이해해 두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뷰라고 하는 거를 자, 상속해서 my 뷰를 만들었을 때 그걸 XML 레이아웃에 이렇게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뭐 지금까지 몇 번씩 봤지만 자,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장에서도 역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니까요. 예, 그때 가서 이런 내용들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터치했을 때 두 손가락의 좌표를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냥 우리가 백그라운드에다가 색깔만 주고서 my view라고 하는 거를 색상이 있도록 보여줬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를 한번 뿌려 볼게요. 이미지를요? 이미지를 어떻게 뿌릴 수 있을까요? 뷰에다가 그러면 이미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보여주려면 우리가 이미지를 뷰에다가 그려줘야 됩니다. 이미지를 뷰에다가 그린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거는 다음 장에서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에서 할 건데, 일단 다음 장을 먼저 일부를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 따라오시면서 이렇게 되는 건 대충 아시고 나서 다음 장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필요한 내용 몇 가지를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뷰를 상속을 했다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가 온터치 이벤트라고 하는 거를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재정의를 했죠. 자, 그거 말고 또 재정의를 할 겁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라고 해서 override 메소드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on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자, onSize changed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이걸 선택하고 OK 눌러서 추가를 해봅니다. 자, onSize changed는 여러분이 이제 뷰를 레이아웃에 자, my view라고 하는 게 activity main.xml에 태그로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에 wrap content가 됐거나 아니면 사이즈를 고정을 시키거나 하면 레이아웃에 의해서 우리가 화면에 이 뷰 또는 액티비티 화면을 보기 전에 이 각각의 뷰가 크기가 정해져요. 그러니까 화면에서 우리가 그 화면 내용을 뷰라고 하는 걸 보기 전에 그때 onSize changed가 각각의 뷰의 사이즈가 정해지고 나면 호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의 뷰의 사이즈가 정해졌을 때 필요한 작업을 하라고 이렇게 상속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보면 여기에 W와 H가 넘어오는데 이게 각각의 뷰가 화면에 보여지기 전에 정해진 값입니다. 그죠? wrap content는 정확히 또는 match parent는 정확히 어떤 픽셀 값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저 처음에는 몰라요. 우리가 XML 레이아웃에 추가할 때는 모릅니다. 그게 어떻게 돼? 부모 레이아웃에 의해서 완전히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겠다라고 결정됐을 때 이 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값이 정해진 다음에 호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onSize changed라고 하는 게 호출됐을 때, 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때 화면의 크기가 정해졌으니까 그때 그 화면에 딱 맞게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한다라고 하면 이미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샘플 프로젝트에 보면 이미지가 beach.png라고 하는, 자, 해변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자,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갖다 놓으면 되겠죠. 자, RES 밑에 드러블이 이미지가 들어가는 폴더니까 여기 선택하고 컨트롤 V에서 복사를 합니다. 자, 그냥 드러블 폴더 선택하시고 OK 눌러서, 자, 또 OK 누르시면 되겠죠. 자, 추가를 합니다. 자, beach.png라고 하는 이미지가 여기 복사가 됐습니다. onSize change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다가, 자, 여기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가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를 자, 여기서 사용을 해서 새로 이미지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미지 지금 우리가 추가했는데요. 뭘 또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미지를 추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가 화면에다 뭔가 그릴 때 바로 그리는 게 아니라 더블 버퍼링이라고 해서 메모리에 이미지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보통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갖다가 여기다가 보여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init이라고 하는 게 호출이 됐고, 그러면 여기 context라고 하는 게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context라고 하는 것 점 한번 해볼까요? context 점 get resources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get resources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면 여기에, 자, 자, resources라고 하는 객체가 하나 넘어오는데요. 이 resources라고 하는 게 저 RES 폴더에 있는 리소스를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접근하면서, 자, bitmap factory라고 하는 거를 쓰면 bitmap factory 자, decode resource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미지를 지정해 주면, 자, 뭐하고 여기 있는 RES라고 하는 객체와 r 드러블 우리가 추가한 beach라고 하는 이 이미지 파일을 지정을 하면 그때 메모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트맵 객체가 나와요. 이렇게 비트맵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비트맵 객체가 나오면 우리가 이 비트맵 객체를 이용해서 화면에다가 이 이미지를 그려준다는 거죠. 자, 비트맵 객체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위에 변수로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비트맵 객체를 변수로 올리고요. 자, 이걸 갖다가 화면에다가 그려줄 건데, 자, 비트맵 이미지를 이렇게 로딩을 한 거고요. 화면에다 그려줄 건데, 자, 이걸 그릴 때 언제 그려주냐? onSize changed라고 됐을 때 그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릴 때 바로 그리는 게 아니라 메모리에 화면과 똑같은 크기로 이미지를 따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걸 갖다 한꺼번에 화면에 그려줘야, 예,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더블 버퍼링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볼 텐데요. 어쨌든 그려주는 과정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새로운 이미지를 하나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자, onSize changed라고 하는 거에서 만약에 W라고 하는 가로 크기가 0보다 크고 H라고 하는 세로 크기도 0보다 크다면 하나 이미지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new 이미지라고 해서 여기다가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를 넣고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새로운 이미지, 이건 메모리상의 이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딩한, 자, 해변 이미지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빈 이미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해변 이미지를 그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화면에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화면에 보여주는 단계는 어떻게 되냐? 자, 이거를 readraw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렇게 만들고 이 readraw라고 하는 메소드에서 화면에다가 그려주는 과정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new image라고 하는 거를 밑에다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자, new image라고 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private void new image 한번 해보겠습니다. new image라고 해서, 자, 인티저 우리가 w
인티저 h라고 해서 자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를 전달을 받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하나 만들 건데요. 메모리상의 빈 이미지는 자 비트맵 점 보면 자 create 비트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자 우리가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를 주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w h 그 다음에 비트맵 config 해서 보면 argb 8888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이미지 컬러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림 이미지 같은 자 비트맵 객체가 안드로이드에서는 메모리에 이미지를 로딩하면 비트맵이 되거든요. 자 그 객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비트맵 객체라고 하는 게 메모리상에 만들어진 이미지가 되는데 그 이미지에다 뭔가를 그리고 싶으면 캔버스라고 하는 걸 씁니다. 자 캔버스 객체 하나 만들어 볼까요? new 캔버스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 캔버스라고 하는 게 뭔가 그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canvas.set bitmap이라고 해서 여기 만든 메모리에 만든 비트맵을 지정을 하면 여기다가 뭔가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 그려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캔버스에다가 뭔가를 그려주면 예, 그게 실제로 다 그려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뭔가 그려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캔버스에다 뭔가 그려주는 거니까 캔버스 객체를 위에다가 한번 올려 볼게요. 자, 이렇게 캔버스 객체를 올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 비트맵과 자, 아까 우리가 이미지를 로딩한 이 비트맵은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비트맵은 뭐라고 할까요? 그냥 m 비트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메모리에 있는 비트맵. 이건 m 캔버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m 캔버스 m 비트맵으로 한번 해보고요. 여기는 m 캔버스 이렇게 바꿔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메모리에 있는 요 캔버스라고 하는 이 객체에다가 비트맵을 m 비트맵을 그릴 수 있는 m 캔버스에다가 뭔가 그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reader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private void reader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이때는 뭘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자 m 캔버스라고 하는 거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하얀색 백그라운드를 그리고 싶다. 자 전부 다 하얀색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가 컬러를 집어넣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draw 컬러라고 하게 되면 전체를 그 색깔로 칠해줍니다. 그래서 컬러 점 예를 들면 화이트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하얀색으로 전부 다 칠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리드러라고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칠해주고 거기에다가 이미지를 한번 그려주겠다. 그죠? 그러면 ncanvas 점 해서 여기다가 자 draw 뭐예요? 비트맵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이미지를 로딩한 게 뭐예요? 비트맵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비트맵 객체가 되고 어디에다가 0,0의 위치에다가 그려주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뭔가 그려줄 때 페인트 객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페인트 객체는 뭐냐면 자 위에다가 하나 정의를 해보죠. 여기다가 자, 페인트라고 하나 만들고요. 이닛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페인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페인트는 new paint라고 해서 만드는데 이렇게 페인트 객체를 하나 만들어주면 여기에 컬러 값이나 이런 걸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 컬러 값 지금 여긴 지정하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드러 비트맵을 하면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메모리에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 화면에 그려지는 단계는 이 밑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라고 하고 override 메소드 눌러서 자 이번에는 메소드를 하나 또 추가하는데 on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on draw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on draw라고 하는 게 실제 화면상에 그래픽이 그려지는 단계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if라고 해서 여기 캔버스라고 하는 건 또 딴 캔버스입니다. 화면에 직접 이 뷰에다 그릴 캔버스예요. 그래서 이 뷰 쪽에서 넘겨주는 캔버스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자 어떻게 돼요? 여기 아니라 캔버스가 아니라 자 어떻게 할까요? m 비트맵이라고 하는 게 메모리에 만들어진 비트맵 객체죠. 그럼 사진 이미지가 이 위에다 그려지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널이 아니라고 하면 자 캔버스 점 자 draw
비트맵이라고 해서 그림을 메모리에 있는 비트맵 객체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m 비트맵이 0,0에 그려진다. 자, 페인트 객체는 널로 안 넘겨줘도 됩니다. 자, m 비트맵이라고 하는 거 여기 없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on draw 해서 그려주려면 위로 올려줘야 되겠네요. 자, 변수로 자, 이렇게 올려주고요. 이거는 메모리에서 처리하는 비트맵과 메모리에서 처리하는 캔버스 객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을 없애주면 되겠죠. 얘도 m 캔버스가 저기 쓰려면 이렇게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자, 코드가 좀 복잡하게 느껴지죠? 지금 뭘 하고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여기까지 한 상태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단말로 한번 실행을 해보고요. 실제 단말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되는지, 오류는 안 나는지, 자, 에러가 나면 에러가 뭔지 이런 것들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뜹니다. 오, 이미지가 떴죠. 자, 지금 뭘 한 거예요? 자, 여기가 myview라고 하는 영역이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미지 beach.png라고 하는 그 파일을 메모리로 비트맵 객체로 만든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메모리에 이 화면하고 똑같은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먼저 그려요. 이미지를. 그 다음에 그 비트맵 이미지를 이 화면이 딱 눈에 보이기 전에 그대로 이미지를 그린 비트맵 객체를 여기다 뿌려준 겁니다. 드로 비트맵으로. 자, 여기까지 한 거고요. 우리가 아까 이제 터치라고 하는 걸 했을 때 이 이미지를 옮겨주려면 좌우로 이동하려면 그러면 터치 이벤트를 써서 이미지를 이동하는 좌표값만큼 그려주면 이미지가 이동할 수 있고요. 양손가락으로 해서 벌린 간격만큼 우리가 이미지를 확대해 주거나 축소해서 다시 그려주면 그러면 멀티터치 거기 그 샘플 프로젝트로 제공되는 멀티터치 기능이 구현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들을 해서 이미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터치 이벤트 처리하는 거 그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본 겁니다.